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활력방 얘기까지 했고, 그러고 나서 이게 레전드 해서 8번 RP, 3번 A 네모라고 되어 있는 그 595페이지 The Fundamental Formula 어쩌고 and its auxiliary formula 그거 한번 해볼까? The fundamental formula RP and its auxiliary formula EA suggests the theoretical formula interlinked by symbol, comma, which indicates the application of 4 times of fundamental formula and 2 times of auxiliary formula. In the scalar bracket, C is recorded in case of digits in the upper part of the body, and M in case of the lower part if the auxiliary formula is corresponding to the branch system. Likewise, M for the upper part and P for the lower part in case of the F-fuse system. However, in case of cerebral chronic disease, P for the lowest part of the waist and C for the upper part of the neck are recorded irrespective of Jang and F-fuse system. 거기에 8번 8P 3A 네모, 기본방 8표 부방 3A 네모가 사대이, 즉 기본방 4회 부방 2회를 표시하는 부호 콤마로 연결된 7조방이다. 부방의 네모 안에는 그 부방이 부계인 경우 질량이 상반신에 있으면 C, 하반신에 있으면 M, 그리고 무게인 경우 상반신, 지금 장기인 경우지. 무게인 경우 상반신병은 M, 하반신병은 P를 기입한다. 그러나 심한 마탄병은 장부에 관계없이 요부 이하병은 P를, 장부 이상병은 C를 기입한다. CMP에 대한 설명은 테이블 도천조. 자, 요걸 잠깐 나중에 보면 우리가 5대1과 4대1을 표기할 때 모양 체질 1번 경락, 그 다음에 숫자 5 이렇게 안 쓰고 뻔하게 쓰잖아. 그리고 7번 뭐 1회 장기염증 이라고 하면 점을 찍으면 그건 누가 하는 거지? 그리고 5이라고 해서 콤마는 뭐고 Q는 뭐고 이거 누가 만든 걸까? 박사님 걸 참관하던 사람들이 좀 편하게 좀 맞아. 그러니까 그냥 박사님이 쓰시던 습관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쓰는 거야. 그걸 왜 숫자로 5, 1, 4, 2라고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로마자 기호가 다 장기를 뜻하는 거니까 장기가 아닌 건 로마자로 표기를 혹은 숫자로 표기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일부러 안 하시려고 한 것 같아. 그래야 이게 혼동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컴퓨터 타이핑을 치면서 여태까지는 이게 74년, 65년은 컴퓨터가 없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쓰셨을 거라고 이렇게. 그 손으로 쓰던 것을 어떻게든 타이핑을 치다 보니 뭐 콤마는 뭐 Q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정해진 대로 그냥 쭉 흘러와서 일종의 업계 표준이 되니 그게 실제로 지금 생기능의학이나 아니면 침구학이나 그런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지. 그러니까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걸 뭐라고 명명함. 그럼 그냥 그대로 가잖아. 그지?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CMP 해서 이제 C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나펑처, 카타펑처가 아니고 C가 지금 보면 상반신에 있으면 C니까 아나펑처가 C라고 여기 돼 있는 거지. 그리고 하반신병에는 P니까 그 P는 보하는 거지, 카타펑처.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테이블 3를 다시 보면 혈자리에 뭐 혈자리마다 1 다시 하고 7C, 뭐 6C, 9P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번 경락의 7번 혈을 C, 즉 사함.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9번 경락의 9번 혈을 보함.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당시에는 이렇게 표기했었고 지금은 그런 표기가 전부 다 최 원장님께서 고안하신 지금 우리 펄체질 이 도표 있잖아. 혈이 도표. 우리 맨날 보고 외우는 거. 이거 최 원장님이 그냥 고안하신 거거든. 거기 보면 굳이 보사를 다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함축시켜 놨지. 그렇게 쓰고 있고 요번에 그 윤 원장님 논문에도 석사학위 논문에도 요게 올라갔어. 그래서 요게 일종의 표준이 되도록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썼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체질 의학적인 자료 옛날 거 다 보다 보면 그 옛날 건지 아닌 요새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혹은 이 사람이 쓰는 언어가 이 사람 쓰는 팔체질 임상을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뭐 이런저런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를 봤을 때 아나펑처, 카타펑처로 써 있고 콤마가 찍혀 있고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으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자료야. 근데 CMP가 써 있거나 아니면 KVP, DVP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자료들도 있거든. 그런 건 다 옛날 자료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원장님 2000년대 넘어서 나온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 우연찮게 서점에 가서 본 책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1, 2, 3, 4로 안 하고 K, C, D, 그러니까 KVP, DVP, KF, KZ 이거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그 단어는 그 기호는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기본방과 장기염증방 5대1을 기본방이니까 키본방이니까 K고 장기염증방이 Z니까 Z고 이렇게 임의로 한의사들이 별칭으로 부른 거야. 권 박사님이 쓰신 단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D는
퇴행방이니까 D가 아니고 디제너레이티브니까 D고 아, 맘대로 붙인 거거든. 맘대로 붙인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배우신 분이야. 그리고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처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 시스템 처방으로 인식이 안 돼.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혈의도를 보면 목양 체질의 1번, 7번, 3번과 뭐 모금 체질의 7번, 1번, 3번이 같은 처방이군. 혈의만 다를 뿐이지. 이게 눈으로 바로 들어오잖아. 근데 그 단어로 K-V- 이렇게 되면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임상을 예전에 1990년대 그냥 떠돌아다니는 자료 보고 임상을 배우신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방식이 더 현대의 방식이고 이게 권 박사님이 직접 쓰시는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장기의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부기의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CMP를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 근데 역시 이것도 이제 그 이후에 통일이 돼서 이 상초, 중초, 하초의 범위는 정확히 아나? 어디부터 상초지? 횡격막 이상. 자, 그 다음에 하초는 어디가 이하야? 그냥 허리 이하라고 허리 이하? 네. 아, 그래? 배꼽 이하를 봐. 배꼽 이하. 배꼽 이하를 보고 이제 배꼽 주변이라면 증상을 들어보고 소장 문제면 중초를 쓰기도 하고 대장 문제나 방광 문제면 하초를 쓰기도 해. 그리고 특이하게 신장은 해부학적인 위치는 분명히 배꼽보다 위에 있거든. 하지만 신장은 하초 치료를 해야 들어. 그게 아마도 최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한의학의 지혜를 팔체들에게 다 녹여놨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일 것 같은데 신장은 기능적으로 우리 늘 한의학 원론 시간에 보면 하초 장기잖아. 신장의 부위는 그러니까 상초가 아니고 중초에 면에 있지만 신장의 이 하는 기능적인 역할은 하초의 장기지, 그죠? 그래서 그런 면이 아마도 신장의 위치는 높에 있지만 하초 치료를 해야 듣는 것과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 대장 소장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배꼽 주변의 문제, 그러니까 배꼽 주변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하면서 눌러보는데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고 하는데 대장 문제, 그러니까 대변에 문제가 있거나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뭐 방귀가 심하게 나온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면 대장 문제의 가능성이 높잖아. 그럼 하초 치료를 하는 게 맞아. 반면에 소장 질환, 그게 소장 질환이라면 사실 딱히 소장 질환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부를 만한 건 없는데 뭐 크론시병 같은 거 아니고서는. 근데 그런 대장 문제가 없으면서 배꼽 주변이 아프다고 할 때, 그러니까 즉 제중 정도, 제상이 아니고 제하도 아니고 제중 정도여서 하초나 상초의, 그러니까 중초의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 대장 문제가 분명하면 하초를 쓰는 편이고 그게 아니면 중초를 쓰기도 해. 그래서 주로 뭐 소화가 안 됩니다 했는데 화장실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러면 중초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대장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생각해보면 횡행열장 같은 거는 배꼽 위로 올라와 있거든.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위를 정확하게 나눠서 이 문제면 중초고 저 문제면 하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해부학적으로 나눈다면. 하지만 대장의 기능적인 분류는 하초를 치료해야 듣는 걸로 알려져 있어. 신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보통 그런 한의학적인 전통 한의에서 밝혀놓은 인체의 기능에 대한 어떤 통찰하고 이제 맥이 닿아 있는 거지. 자, 살균방 가봅시다. Bactericidal formulas effect. All bacterially caused disease. Other formulas may sometimes be applied concurrently. For example, in case of tuberculosis, the therapeutical formulas of digestive trouble are used alternately. 살균방 효과 1번 모든 생육성 질환. 굉장히 간단하지, 그지? 모든 생육성 질환. 경우에 따라 다른 처방의 병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폐결핵의 소화기 질환의 치료 처방을 교대로 병용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증리의 5에 보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 폐결핵이 있는 사람에 처음에 소화기 치료 해가지고 좋아지게 해놓고 폐결핵 치료만 쭉 했잖아. 계속 케이스 3가 그렇지, 그치?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권 박사님께서 예를 들면 폐결핵의 소화기 질환의 치료를 병행한다고 하신 것은 16, 15를 쓰시는 거를 이렇게 당시에는 썼던 걸로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처방을 오른쪽에 뭐 쓰고 체질 측에 뭐 쓰고 비체질에 뭐 쓰고 하는 건 한 번에 하잖아. 부염 살균방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때는 그런 개념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잖아. 다 처방이 단방이지. 오른쪽에 뭐 놨으면 왼쪽에 뭐 놨으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당시까지는
권 박사님이 밝혀내신 사람의 어떤 실제적인 진실은 여기다가 이거 저기다가 저거를 쓰는 것까지는 못 해보셨던 것 같고 이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해야 더 잘났더라 하는 경험적인 관찰을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폐결핵을 예로 드신 걸로 봤을 때는 당시에 폐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야. 1960년대 생각해보면 우리 왜 우리 이 원장은 알 텐데 저 크리스마스 실 팔고 그랬잖아. 우리 왜 네. 모아가지고 학교에다가 대고 그러니까 결핵 환자가 많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약을 분명히 다제내성 같은 폐결핵 환자는 소화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거든. 네. 그러니까 폐결핵 환자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많았을 거야. 그럼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셔서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해하는 것은 처방을 지금 양측에 쓰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기 전 시절이니까 이렇게 교대로 썼다 이런 것이고 모든 세균성 질환이라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지, 그지? 그래서 이 원장이 진료를 혹은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 이거는 지금 세균성 질환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쓰면 돼. 별로 어려울 게 없어. 그러면 세균성 질환 한번 생각해 볼까? 뭐가 있을까? 생식기 주변에 나는 칸디다나 이런. 칸디다. 네. 칸디다. 그렇지. 칸디다 세균성.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 하나 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 이제 진균하고 그러니까 곰팡이랑 박테리아를 구분해야 되거든. 네. 그지? 네. 그럼 일단 아무튼 칸디다 또 입술 주위에 나는 헤르페스. 헤르페스. 그럼 헤르페스는 세균이야? 바이러스네? 바이러스네. 네.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사람 몸에 분탕질을 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는 중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진균 나왔고, 바이러스 나왔고, 세균 나왔고, 또 있어. 또 뭐가 있을까? 바이러스방이나 이 살균방으로 기생충을 죽일 수 있을까?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긴 해요. 그래? 알았어. 답을 조금 이따 줄게. 그럼 이렇게 기생충 패러사이트가 있고, 그래? 또 뭐 드물지만 원생동물 이런 것도 있어. 프로토조아, 말라리아 같은 거 원생동물이거든. 네.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조금 너무 마이너하니까 놔두고 임상에서 많이 만나는 게 요즘은 잘 없지만 기생충, 그지? 그리고 세균, 박테리아, 그리고 진균, 곰팡이, 그지? 얘네들까지를 일단 본다면 진균이나 기생충으로 갈수록 활체질 의학의 치료 범주에서 벗어나. 잘 안 돼. 치료가 오래 걸리거나 잘 안 되거나 오히려 이 동네는 의학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 에이전트 자체들, 그러니까 얘를 죽이는 연고나 아니면 약이나 어떤 뭐 구충제 예를 들면 이런 게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어. 그래서 기생충 치료한다고 굳이 살균방을 쓸 필요 없어. 그건 환자한테 우리가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야. 그냥 구충제 먹이면 돼. 진균이라고 하면 백선, 완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면 필요하면 구충제란다. 완선에 해당하는 뭐 라미실원스, 백선에 해당하는 뭐 여러 가지 연고들 이런 거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우리가 처치해주는 거가 더 환자한테 유익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이거는 이제 내가 들어서 아는 건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 근데 크기, 이 세포나 바이러스나 이 크기에 따라서 사람 몸,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이러스방이나 살균방이나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고 몸이 얘네들을 몰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아주 거대한 패러사이트 아니면은 진균 같은 것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늦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는 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아무튼 임상에서는 진균, 곰팡이 혹은 거기서 더 가서 기생충 얘는 그냥 맡기고 우리는 다른 거 해주면 돼. 필요하면 치료할 수는 있어. 반면에 세균성 질환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한포진 같은 거 아니면 화농성 피부염, 여드름 이런 것도 이제 넓게 보면 세균성 질환이거든. 그리고 좁게 보면 뭐 장티푸스, 또 아까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전부 다 세균에 의해서 걸립니다 하는 것들이 밝혀져 있잖아. 그치? 아니면 뭐 구내염 중에서도 세균성 구내염, 또 뭐 있을까? 뭐 자꾸 재발되는 염증인데 농이 자꾸 생기는 상태, 스트랩토코커스, 뭐 무슨 뭐 그런 무슨 구균 이런 것들이지.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 살균방으로 잘 치료가 돼. 그리고 그걸 임상에서 구분하는 여러 요령 중에 하나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 농, 포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훨씬 더 세균성 질환 혹은 바이러스 살균방을 써야 되는 범죄에 가까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세균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일단 선천면역 1차 면역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1차 면역이 활성화된 것으로 인해서 소중구들이 달려들어서 얘네들하고 싸움박질을 할 것이고 마크로파지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농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지점의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혹은
강화시키는 것이 살균방해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바이러스방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 환자 진료하고. 네, 진료 중간에 이제 마쳤고, 지금은 4시 40분인데, 이제 살균방 이야기하면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부연을 할게요. 바이러스방 얘기까지 합시다. 74년 논문에는 바이러스방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죠. 2단계 처방만 있으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방의 단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 깊어진 처방에 해당하는 효과를 찾아내면서 귀납적으로 여태까지 처방을 발견하신 것처럼 이제 쭉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오는 시기가 7,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라면, 지금은 우리는 그 역사를 다 뒤로 와서 후향적으로 보고 있지만, 74년에 이 논문을 3년에 쓰신 권 박사님의 눈에는 이 살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발견이 됐지만, 그 살균, 그러니까 균이 아닌 다른 어떤 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은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3단계로 가고 수를 5로 바꾸면 세균을 먹고 사는 바이러스는 세균을 먹고 사니까 를 해결할 수 있는 몸의 후천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지.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이 세포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게 안에서 세포의 이 머시너리, 그러니까 숙주의 기작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번식을 한 다음에 세포를 뻥 터뜨리고 나와가지고 와 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세포로 쫙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몸에서는 그걸 인식을 해서 항체를 뿌리기도 하고, 뭐 ADCC 혹은 T셀 이런 것들이 가가지고 직접 잡아서 없애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건 전부 다 first line, 그러니까 선천 면역이 뚫린 이후에 뭐 APC 나오고 하는 그런 면역계에 관계된 문제니까 조금 더 정교한 체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선천 면역은 그런 그러니까 하등 동물, 상대적으로 고등 동물이 아닌 일반적인 자연의 면역계에서도 관찰이 되는 면역 시스템인 반면, 후천 면역은 조금 더 이제 고등 동물 혹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 이런 인류한테만 관찰되기도 하지. 그래서 바이러스방 이제 그런 건 이제 조금 배경 지식이고, 바이러스방에 대해서도 전에 아마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이러스방이 바이러스만 잡는 게 아니고 성벽을 보수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신경에 대한 얘기 그때 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강조하면 그 신경에 관계된 치료를 할 때의 바이러스방은 면역을 후천면역, 전천면역, 이거 이뮤놀로지 하는 이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미시적인 세계에 대한 치료 방법이고, 동음이이어 같은 거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아무튼 그렇고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마비방은 그냥 내가 읽고 넘어갈게. 지금은 쓰지 않는 처방이니까. 마비방 효과, 뇌졸중, 안면신경마비, 소아마비, 기타 재마비성 질환. 마비증에 대한 체질침해 치료에서는 병의 경중보다 발병 후에 경과 시기를 더 중시한다. 예를 들면 뇌출혈은, 뇌일혈은 발병 3일 이내에, 소아마비와 안면경마비? 안면신경마비겠지? 일주일 이내에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짙다. 마비방만 보면 지금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왼쪽인 경우, 오른쪽인 경우에 따라서 처방을 다르게 한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고, 역시 2단계 처방.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현재 임상의 관점에서 가져가야 될 내용은 병의 경과 시기가 더 중시한다. 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신경의 손상이 수복되는 어떤 그 일련의 메커니즘이 3개월 혹은 뭐 12주, 8주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우리 한방병원 이제 참관해봐서 알지만, 뇌졸중 혹은 중풍 환자들 이제 후유가 이제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지. 처음에는 급성기니까 뭐 조금 이렇게 저렇게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도 권 박사님 당시에 관찰을 하셨던 것 같고, 3일 이내에 뇌일혈이 왔을 때 완치 가능성이 짙다고 했던 관찰이 여기 적혀 있는데, 우리가 3일 이내로 뇌출혈 환자를 볼 일이 없다 보니 일반 한의 임상에서 상대적으로 이 처방은 사장됐던 걸로 생각돼요. 왜냐면 권 박사님 입장에서는 대형병원도 아니고 일개 한의사가 신당동에 한의원을 열었는데, 응급실에 뛰어가서 막 호스 꽂고 있던 사람이 3일 이내에 권 박사님한테 오셨을 확률이 별로 없겠지. 그죠? 좀 자연스럽게 발전이 안 됐거나 써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실전된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하면, 이제 마비방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지금 이제 마목감 환자들의 어떤 감각이 둔하다, 특정한 피부 세포 주변, 그러니까 뭐 어떤 피부 분절의 특정한 위치에 감각이 둔하거나 오히려 더 민감하다고 느껴지는 상태가 임상에서 보통 환자들이 호소할 때가 있거든. 예를 들면 여기가 감각이 손가락인데 만지면 자꾸 남의 살 같다, 이렇게 호소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막 너무 과민해서 손을 못 대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지금 임상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처방을 쓸까? 이건 이제 마비는 아니지만 살균방 5대1. 살균방 5대1? 왜 그렇게 쓸까? 그 신경이 좀 손상. 저번에 이제 비슷한 얘기 했었지, 그지? 그래서 신경이 과민된 현상을
바로 잡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고, 마목감은 사실 과민이라기보다는 부족에 가깝지만 말초신경 자체의 손상이라는 면에서는 설비방 5대1로 양자가 다 통하는 면이 좀 있고, 반면에 특정한 한 부위가 아니라 그냥 이런 아까 얘기했던 양수지 전체 말절 끝머리, 양수지 단, 뭐 족지 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증상이 생겨 있다면 그때는 활력방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강조하는 내용은 처방을 증상과 처방을 일대일로 매치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증상을 만들어낸 몸, 이 몸이 무슨 뭘 못해서 이 증상이 생겼나, 그 뭘 못하는 걸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우리 팔찌질의학적 치료. 이걸 항상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정신방으로 넘어갑시다. Psychoformulas effect psychiatric disease excluding epilepsy abnormality of autonomic nerve. 간단하네, 그지? 근데 얘도 권 박사님께서 굉장히 담대하게 써놓으셨거든. 간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효과, 간지를 제외한 정신질환, 자율신경 이상. 그러니까 간지를 제외한 정신질환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지금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써놓으셨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처럼 임상을 이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니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걸 겸해서 최근에 그 차정욱 원장이 질문을 했었는데 답을 내가 아직 못했는데, 조현병 환자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조현병은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어. 그때 내가 조현병에 대한 얘기를 환자들한테 하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일부 여지가 있다, 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 아마 그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일단 정신방의 범주에는 들어가죠. 조현병이 에필lep시는 아니니까. 네. 정신방은 사실은 팔체질학적인 처방 중에 가장 최 원장님 표현은 신비한 처방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수혈만 2개가 있는 처방이지. 수혈, 송혈이 없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화리를 들으면 심포 3초 관련된 경락, 자화, 상화 이런 개념들이 나와야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 텐데, 그거는 나는 아직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최 원장님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실 거고, 일단 지금은 이 정신방은 어떤 거랑 비슷한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손혈이 있고 수혈이 있는 게 처방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 특정한 장기의 어떤 기능을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근데 얘는 심포경 3초경만으로, 그러니까 심경, 소장경, 심포경 3초경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수혈만 2개, 그리고 누구한테서 받는지는 여기서는 명시하지 않았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화리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초대 자화에서 에너지를 끌어온다 이렇게 설명해. 초대 자화 그러면 혹시 뭔지 아나? 몰라? 전혀 몰라? 그러면 화리를 들은 다음, 나중에 우리 스터디 하면서 화리가 나올 테니까 화리를 들은 다음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건 듣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설명에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어쩌고 내리망상 아니냐. 왜냐면 이 처방이 듣는 근거를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유일신과 나와 이어져 있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내가 끌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무슨 혁명이 돼버리거든. 근데 그게 치료가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튼 그거는 각자 판단할 몫이야.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쨌든 수혈만으로 존재하는 처방이다,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볼까? 땀이 나고, 그지? 수족다한. 네. 아까도 왔었지, 수족다한 환자들. 아까 홍정순 얘기하면 되지. 어떤 여성 환자는 액한, 수족한이 있었는데 어제 치료했더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또 우리 케이스에서 나왔지만, 자율신경 이상에 의한 천식이라고 하면서 천식 환자한테 정신방을 쓰셨던 증례도 아까 있었지. 케이스 3였나? 노여류 사회사업가라고 하셨던, 그죠? 그럼 아마도 그 환자를 당시에 73년에 브이로그가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진료하는 권 박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을 거냐면, 천식이 있는데 천식의 일반적인 증상, 즉 천명음, 기침, 가래, 쌕쌕거림 이런 거보다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긴장이 유도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호흡이 곤란함,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지? 근데 그걸 천식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약을 썼는데 해결이 잘 안 된다고 느껴서 치료를 포기하고 지냈을 것이고, 그지?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 상황을 재현해 보면 내가, 그럼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재현할 수 있겠지, 치료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겠어.
간질을 제외한 정신질환이니까 조현병도 실제로 치료에 적응증에 들어가고 조현병 치료를 해본 적이 있거든. 아, 네. 조현병이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옛날에 조금 그런 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이름인데 조현이라는 게 아마 알겠지만 그런 약간 줄을 튕기는 것 같은 불협화음이 들린다 해서 조현이거든. 현악기 할 때 현을 조율한다. 그러니까 현악기 조율할 때 왜 그 소리 띠리리 하는 그 소리 있잖아. 그런 소리 같은 어떤 아주 불쾌한 불협화음 같은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이 들려서 늘 혹은 그게 언어로 들리든 소리로 들리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건데 내가 치료해본 바로는 환청, 환각이 들리는 사람은 치료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게 아닌 조현병의 범주가 되게 다양한데 그 TV나 뉴스에 나오는 난폭한 행동을 하는 조현병 환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한 사람도 있어. 네. 그런 분들은 치료를 하면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거나 제법 호전을 환자가 원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다만 한계점은 그렇게 해서 약을 끊고 완전히 관해를 시킨 수준에서 유지를 시켜드렸어야 됐는데 내가 했던 분들 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또 괜찮으니까 못 오고 또 그러다가 또 안 좋으니까 오고 이렇게 업다운이 반복된 경우가 많았어. 그리고 정신질환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신경증, 그러니까 뉴로시스도 있고 사이코시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일단 우리가 임상에서 진료를 할 때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방어진료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을 몇 가지 일단 알려주면 환청 환각이 있는 정신질환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 왜냐면 환청 환각이 이 사람의 사회생활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왜 그러냐면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올 거거든. 근데 그 약을 끊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리바운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케어를 못 해줄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니까 통원 치료를 하는데 환청 환각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환청 환각이 있다면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suicide attempt 자살기도 생각 말고 내가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말고 정말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이 흔적이 이 반응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역시 통원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잠실에서 오랫동안 내가 치료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거든. 이게 있고 그분은 약을 안 끊어. 내가 약을 끊을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그런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라서 나중에 차트를 내가 한번 보여줄 건데 아주 그런 정말 그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어렵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분이라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같은 정신질환이라고 해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임상에서 반면에 이제 치료가 되는 정신질환 혹은 자율신경 이상은 대표적인 게 불면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 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없는 우울증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도나 자살 기도 아니면 그런 환청 환각이 없는 우울증 이런 거는 치료가 굉장히 잘 돼. 그 굉장히 잘 되는 것에 과정이 순탄하진 않아.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는데 과정이 힘든 거랑은 별개거든. 치료는 잘 돼.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게 어려워. 하지만 따라오면 그건 치료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반대의 경우는 이런가요? 반대의 경우는 별거 아니지만 치료가 되게 안 돼. 예를 들면 무좀 이런 거는 삶에 지장이 없잖아. 근데 치료가 되게 안 돼. 반면에 이런 어떤 정신질환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것 중에 불면 우울은 굉장히 치료가 잘 돼. 다만 환자가 먹고 있는 약을 끊도록 하고 그 끊고 나서의 어떤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데 노력이 좀 필요해. 그래서 왜 오다 보면 많이 있지. 뭐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약을 끊었네. 그런 사람 많이 있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고 이 원장 눈에 참관하는 원장님들 눈에 안 보이는 건 뭐냐면 그 터널을 다 통과해서 이미 졸업해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럼 그 사람들의 흔적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지금 낫는 거를 알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다 지금 밖에 치료 수기로 다 적혀 있어. 치료 수기 한번 찬찬히 시간 날 때 봐봐. 그러면 뭐 20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다가 끊고 지금은 해결이 돼서 감사하다. 뭐 등등등, 뭐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되고. 그런 분들은 지금은 오지 않지, 그지? 혹은 뭐 물론 모르기로는 혹시 재발이 됐지만 우리한테 안 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쨌든 치료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할 때까지는 충분히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편지를 썼겠지.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도 뭐 임상에서 환자한테 충분히 최정호 원장이 얘기하는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의사 1인분의 역할. 그렇습니다. 염증방으로 가볼까? Inflammation formula. All diseases which may be implicated in the concept of inflammation are the object of these theoretical formulas, as shown in table 7 and 8. However, only in case of bacterial
bacterially caused inflammation, the bactericidal formulas are applied alternatively. It is prerequisite in the treatment to confirm whether the internal organ in trouble belong to Jang system or diffuse system. Effect on the Jang system. 어떻게 읽어봐요? Effect on the Jang system. All types of inflammation of the entire Jang system. Two arthritis and osteomyelitis. Rheumatic disease are not included in this category. 이펙트 보정증만 쭉 해보고 갈게. Effect on the immune system. All types of inflammation of the entire immune system. F가 V야 부. 아, 아니 장이라고 하고 F라고 했어. 굳이. skin disease, disease of circulatory organ, hormone disease, ear, nose and throat disease and lips. 자 여기서 흥미 있는 얘기가 나와. 먼저 끄트머리로 일단 가볼게. 그 부 시스템에서 Effect on the 부 시스템 한 다음에 1번, 2번에 아까 에필lep시를 제외한 정신질환이라고 했던 그 제외했던 에필lep시는 어디로 갔을까요? 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 에필lep시가 여기 있어, 그지? 그러면 그게 이 권 박사님의 관찰이 맞다면 간질을 부기염증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정말 그럴까? 네. 아, 맞아. 맞는데 임상에서 일단 이거는 부기염증방으로 이 1, 5, 4대2로 치료하진 않고 지금 더 발전된 형태의 임상은 궤양방으로 치료해. 1, 5, 3, 4, 4, 2로. 그게 왜 궤양방으로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전달돼서 알고 있고 뇌의 표면, 뇌의 피막, 뇌의 막을 막성 구조라고 판단해서 부기염증방의 3단계인 궤양방을 쓰는 것이라고 들은 적은 있어. 그런데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이게 들으니까 이렇게 쓰신 걸 거거든, 권 박사님께서. 그래서 이게 아마도 70년대 초중반의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제 에어컨 없지. 냉장고 들어오고 이제 컬러 TV가 없고 전화기가 막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서의 에필lep시 환자는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고 지금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한의사, 로컬에 있는 한의사의 눈은 잘 안 보이고 다 어딘가에서 치료를 하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볼 일이 사실 없어. 간질 환자를. 네. 간질 환자를 그리고 사실 간질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하거든. 소발작, 대발작 뭐 엄청나게 범주가 많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아직 치료를 해서 아주 확실하게 효과를 봤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나한테는 없어. 근데 어떤 경험은 나한테는 있냐면 간질 중에서 굉장히 얌전한 수준의 간질을 간치료를 해독 치료를 하고 음식을 가려서 그게 없어지도록 해본 적은 있어. 근데 그때 부기염증방을 쓰진 않았어. 그냥 간치료를 했어 그때는. 그래서 간질이라고 하는 상태가 내가 이제 심하게 옆에서 관찰한 거는 제선한의원에서였는데 제선한의원은 뭐 전국에 5만 희한한 환자가 다 오는 곳이었거든. 예를 들면 LCPD라는 병 알아? 아마 국시로 봤으니까 알 거야. 소아 그 제테볼 그거 LCPD 레그 칼브 펠트 그거 내가 또 국시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 원장님이 환자가 LCPD라면서 애를 안고 오셨어. 그래서 이제 LCPD가 뭔지 최 원장님이 잠깐 모르셨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LCPD 그걸 내가 저 보여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환자부터 간질로 치면 간질이 그 경련이 있는데 그 경련의 강도나 빈도가 너무 세서 진료실에서 맥을 못 보는 수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간질이 있는 거야.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재산에서 한번 진료했던 것을 참관한 환자가 한 분 있고 예본에서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간질 발작의 강도가 심해서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심한 사람도 있었어. 여자애였는데 막 엄마 아빠의 표정이 짐작이 되지, 그치? 근데 뭐 그렇게 어디서 듣고 오셨더라고. 근데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보냈어. 진료비 안 받고 보냈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맥을 봐야 뭐라도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맥을 볼 수가 없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 반면에 그렇게 얌전한 간질은 이런 간치료를 하고 내가 부염살균방이나 궤양방을 써보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좋아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왜 그 전에 여기서였나? 그 아침에 왜 누가 간질 얘기하길래 왜 뭐 연대 그때 송도에 있는 애여가지고 치료하다가 말았는데 하면서 걔 연대 애였는데 연대가 캠퍼스가 어디 송도에 있다며 1학년이. 근데 걔도 그렇게 해서 많이 완화가 됐는데 완화가 된 상황에서 완전히 딱 끄트머리가 난 것까지는 못 보고 그냥 요새는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끊겨버린 그런 경우는 있었고. 그때 아마 아침 여기서 얘기했을 거야. 자, 염증방으로 그럼 갑시다. 염증방은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데 장기염증방부터 보면
염증의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질환은 테이블 7, 8에 표시된 염증 치료 처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면 무슨 염이면 다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무슨 염 한 5개만 얘기해 볼래? 해봐. 무슨 염이 있어? 간염, 또 폐렴, 사고체 신염, 폐렴, 췌장염도 있지. 네, 그지? B형, 그지? 네. 그럼 이거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건데, 간염, GOT, GPT 떨어지는 거는 뭐 앞으로 케이스 한 걸 내가 보여줄 거고, 권 박사님도 여기 보면 케이스 GOT, GPT 얘기 나오지? 우리 어저께 읽었었지? 폐렴이 급성적으로 막 열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상황은 보통 한이 임상이 잘 안 와서 폐렴에 대한 경과는 요즘은 많이 없어. 근데 권 박사님이 당시에 7, 80년대 치료하셔서 2000년대 초반에 발표하신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결핵도 증상이 잡히는 걸 보면. 사고체 신염은 제법 있지. 사고체 신염은 이제 갑자기 이 고타통 해서 열나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의심해서 병원에 봤을 때 항생제 쓰고 그냥 통원 치료하거든. 폐렴은 입원 치료를 하지만. 그럼 통원 치료를 하면 환자가 올 수가 있잖아, 우리한테. 네. 그지? 그러면 사고체 신염은 치료를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참고로 사고체 신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자, 사고체는 우리 부계 장계 염증을 쓴다면 뭘 쓸까? 장계염증방, 부계염증방, 장계염증방. 정확히는 장계부를 써야 돼. 장계부. 왜 그렇지? 사고체가 혈관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예전에 그렇게 그러면 장계부야? 혈관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신장 자체가 장인데 그 안에 그 구성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혈관 같은 느낌의. 네. 맞고 잘 얘기했고, 국적은 장계인데 하고 있는 모양새가 부계 모양을 주도적으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장계부라고 판단할 수 있어. 신장 전체를 타겟으로 한다면 신장 자체니까 당연히 장계 치료를 하면 되고, 여기서 이 조직 하나만을 따서 내가 치료하고 싶으면 장계부를 쓰면 돼. 그래서 내가 그때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었지. 그죠? 범위. 사고체 신염은 장계부를 쓰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고, 이제 단백뇨가 있는 신장염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고체 신염의 범주에 접근하기보다 신장 자체를 치료하는 걸로 보통 치료를 해. 그래서 장경증방 하초, 살균방 하초를 써.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 갑상선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계니까 이게 장 말고, 오장 육부할 때 장 말고 장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장계들의 조직이 있지, 그지? 네. 그럼 거기에 전부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뻗어 나온 것이 척추방인 거지. 후대에 뻗어 나오지, 그지?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관절염, 골수염, 단 류마티스 질환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러면 관절염은 장계 처방으로 듣는다는 생각을 박사님께서 하셔서 여기 쓰신 거잖아. 그지? 이때는 장계염증방으로 관절염을 치료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척추방으로 관절염을 치료하는 거야. 하지만 이 계열은 똑같지. 그지? 골수염을 장계염증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쓰셨고, 골수염은 아직 내가 만나본 적은 없어. 그런데 오늘 골수염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와서 내가 척추방을 고민하다가 써봤어. 아까 그 척수염 환자.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바이러스방 3배 척추병을 썼었어. 물론 이제 골수염은 실제로 뼈 안에 있는 문제니까 뼈 자체를 건드린다면 장계 이해되지, 그치? 척수 자체는 장계로 봐야 되나 부계로 봐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척추를 일단 큰 범위에서 본다고 보고 그냥 척추방을 썼었고. 단 류마티스성 질환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 그럼 왜 속하지 않는다고 쓰셨냐면 장계염증방으로 안 들으니까 이렇게 쓰신 거야. 그지? 그리고 사실 이 단계, 그러니까 74년 논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궤양방, 즉 부염방을 4대2가 아닌 5대1로 쓰고 3단계로 바꾼, 그러니까 궤양방은 사사이고 이 궤양방을 5대1로 바꾼 1, 5, 3, 5대5대1이라고 하는 처방이 여기는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2000년대 초반에 권 박사님의 강의는 등장하거든. 그 사이에 찾아내신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처방이 하는 역할은 관절의 염증이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 홍종, 열통 이 4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삼지. 그 중에서 통에 비해서 홍종열이 훨씬 더 우세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관절염
통보다 홍종열이 우세한. 그러니까 그게 절대 비교가 아니라 원래 관절염에 비해서 홍종열이 훨씬 더 세면 그러면 1, 5, 3, 5대 5대 1을 써야 되는 처방 계열을 써야 해결이 돼. 그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질문해볼게. 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관절에 특징적으로 홍종열이 굉장히 심하고 부어오르면서 통증도 물론 심해. 하지만 일반적인 관절염은 아니고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거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걸리는 그 질환 이름이 뭐지? 통풍. 그럼 통풍에 무슨 처방을 쓸까? 방금 얘기했던 통계 1, 5, 3, 5대 5대를 써. 그냥 교양방을 5대 1로 쓴.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 염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때 아마도 권 박사님이 이렇게 쓰신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류마티스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갑자기 딴 데로 왔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연결되는 얘기거든. 아마 예전에도 통풍이 분명히 있었겠지.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장염방을 열심히 써봤는데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빼놓은 거거든. 이거는 해당 안 됨. 아직 내가 못 고침. 이렇게 쓰신 거라고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연구를 권 박사님이 계속 해보시니 그런 계통의 자가면역성 질환, 즉 그 자가면역성 질환이면 류마티스는 명백히 자가면역성 질환이고 그 다음에 통풍은 그걸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 유릭 애시드가 잘 몸에서 이렇게 순환 대사가 안 되면서 생기는 어떤 침착성 상태를 치료하는 몸의 능력이 1번, 5번, 3번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니까 살아나더라 하는 걸 관찰을 이제 하신 건데 그 관찰된 상태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나면 즉 관절에 있는 염증이 특정한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단계가 깊어지면 생기는 게 류마티스. 류마티스로 생각해보면 홍종열 혹은 관절의 변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단순한 관절염에 비해서. 그래서 153에서 뻗어나온 처방이 1539 혹은 1538이고 이건 류마티스 처방으로 임상에서 지금도 활용되고 있고 때로는 류마티스가 아니라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관절의 홍종열이 통보다 우세한 상태에 쓰이기도 해. 그래서 요걸 머릿속에 딱 좀 담아놓고 있어. 류마티스가 아님에도 1539를 필요하다면 쓸 수 있음. 언제? 아까 얘기했던 염증의 4대 증상 중에 그러니까 홍종열 통이 일반 관절염에 비해서 일반 관절염이 홍종열의 비율이 요만큼이고 통이 이만큼인데 이 사람의 관절염 상황을 지켜봤더니 홍종열이 제법 비율이 높고 통은 상대적으로 원래보다 비율이 낮아. 그러면 쓸 수 있어.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부계염증방은 전 부계의 모든 종류의 염증 그리고 피부염, 순환기병, 부인병, 대부분의 이비인후 질환 그 다음에 간질 이거는 뭐 부염방은 워낙 많이 쓰지. 정말 많은 데 쓸 수 있고 요즘 우리 임상에서는 보통 부염방과 살균방을 같이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권 박사님은 우리가 지금 실습하는 논문을 봐서 알겠지만 부염방과 살균방은 다른 처방 그지? 부염방은 부염방대로 살균방은 살균방대로 치료를 해오셨고 우리도 필요하면 그렇게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걸 또 왜 강조하냐면 보통 팔체질 임상을 요즘 시작하시는 대부분 초심자들이 부염방하고 살균방이 세트여야만 작동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야. 필요하면 부염방만 쓰면 돼.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살균방만 써도 되고. 먼저 간치료라고 하는 게 지금 1713을 섞은 거예요? 아니면 17만인 거예요? 1713을 섞은 거. 그걸 요즘 들어서 그렇게 보통 그냥 별칭으로 불러. 자, 고차를 이제 읽어봅시다. Discussion. Although this paper deals mainly with the result of clinical observation rather than theoretical studies, it may be seen from the preceding chapter that the constitution acupuncture systemically theorized. It is unable to report the whole 72 field formula in this paper due to limited case. The auxiliary formula of Hespera and fundamental formula of Hespera in table 3 are expressed in the same symbol of but each of them is applied differently. Both of them have the same purpose of restricting the Raji intenting, while the field theory of Hespera and Hespera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Since the therapeutical method of should be in other words, therapeutical effects are demonstrated when the process of Hespera's applied to Hespera, but such a therapeutical effect becomes not only invalid but also accompany a side effect if they are applied erroneously to Hespera. This is very meaning of the field formula, and the therapeutical formulas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clinical observations over 100,000 times in the past 7 years. As these results satisfy what of other respect, every numerical symbol of the formula may be considered to prove made superiorly.
concepts of the theory and its constitution. Each of the theoretical formulas is interlinked by the proportional method of 5 or 4 2. The C, M, and P forms vary according to the upper, middle, and lower part of the body in trouble. And different theoretical formulas are applied to a trouble on the left right side of the body. If these rules are not faithfully observed, the constitution of puncture therapy produces no effective rule and accompanies even side effect. However, the theory and rule discussed above require an accurate constitutional diagnosis to obtain satisfactory theoretical result. 맞습니다. 일단 한 문단. 네. 자, 본 논문은 이론보다 임상 관찰의 결과 보고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 논문의 전면에서 체질침이 정연한 이론의 바탕 위에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72장방이 모두 보고되어 있진 않지만 테이블 3에서 보는 대로 금양체질의 부방 8번과 금음체질의 기본방 8번이 같은 제목이면서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것은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의 장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대장억제라는 같은 목적의 그 방법을 서로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으로 하면 금양체질의 8번을 억제하는 내용이 옳게 금양체질한테 적용될 때 효과가 발휘되나 그것이 금음체질한테 오용될 때 전혀 무효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따른다. 여기도 나오지. 금양체질하고 금음체질은 다른 체질이다 하는 얘기가. 네. 그치? 이것이 바로 장방의 뜻이며 이것들을 재료로 하는 치료 처방들이 7년간 10만여 회의 임상 관찰에서 얻어진 결론에 의하여 결정되고 또 그 결론은 이미 소개하였던 바 그대로의 것이었다고 할 때 모든 처방들의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소속 체질의 이론과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 논실 합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치료 처방들의 5대1과 4대2의 연결 방법, 병 부위의 상중하에 따라 달라지는 아나펑처, non-repeat 카타펑처, 이거는 우리 현대어로 이렇게 좌병과 우병에 있어서의 처방 차이 등 법칙이 엄수되지 않을 때 체질침은 또한 무효하며 부작용으로 화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말한 이론과 법칙들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는 체질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동명동증의 병들이 그 발생 장인,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을 추구하는 체질침 요법이 가장 중시하는 체질 진단의 현재의 유일한 방법은 팔체질의 선천적 증표인 팔체질 맥상을 찾는 맥심법이며 그 정확을 기하기에는 정공한, 그러니까 제대로 정밀하게 공격해야 된단 말인가? 정공한 수련이 필요하므로 여기 체질 진맥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74년에 이 말씀을 쓰셨는데, 자,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단락에 이론보다 임상 관찰의 결과 보고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 얘기하던 이제 균합적인 방법인 거지,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고. 장방이 모두 72개가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금양체질의 8번 장기를 조절하는 방법과 금음체질의 8번 장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거, 그치? 그리고 그 장에 맞아야, 그 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언어로 이해하면 체질이 맞아야 작동을 한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생긴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그리고 권 박사님 나름대로 이제 10만여 회 임상 관찰에서 얻어진 결론이 그러하다는 논문 발표신 거고, 이게 이제 팔체질 임상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도 부작용이라고 인식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열쇠로 문을 여는 게 치료라면 열쇠로 문을 여는데 열쇠가 부러지는 것도 부작용이지만 열쇠 구멍이 부러지는 거, 열쇠가 안 열리는 것도 부작용인 거지.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해보고 나서 부작용을 판단할 것이냐, 어디까지는 우리가 치료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 이거는 이제 내가 권원준 선생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권원준 선생님의 어딩을 그대로 빌면 처방을 가장 강력한 형태로 3번 썼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반드시 체질을 다시 보세요. 이게 권원준 선생님의 언질이셔. 그래서 그러니까 full force로라고 표현하셨는데, 척추방이면 척추방 배방, 혹은 뭐 부연방이면 부연방 배방으로 3회를 치료했는데 도 환자가 뭐 약간 나은데요? 또 아니고, 이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러면 체질을 다시 볼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돼. 오히려 나빠지면 그거는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를 계속 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처방의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이론과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 논실 합의의 결과다. 아마도 권 박사님은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냐면, 내가 지금 임상을 그래도 한 10년 이상 하면서, 그리고 권 박사님의 논문을 지금 다시 읽어보면서 느끼는 바는 굉장히 좀 억울하셨던 것 같아. 본인의 임상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찾아냈는데 기존에 어떤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논거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완전히 새로운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본인의 있던 어떤 이런 임상 증례가 오해되거나 이렇게 축소될까봐 걱정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제를 꼭 보아야만 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쓰시기도 했고, 여기는 간단하게만 나오지만 그 이후에 이 책 뒷면에 보면 이제 기고문이 있거든. 기고문에 한의학 회지에다 기고하신 내용도 있고, 또 한의사들끼리 서로 토론 내지는 논박을 하면서 권 박사님이 이제 반론의 글을 쓰신 것도 있어. 그거를 쭉 읽어보면 팔체질 임상은 표현을 내가 그대로 옮기면 이론만 들어서는 우스움이라고 표현하셨다. 우스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직 그 실제를 보아야만 그때부터 그러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 우스움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렇게 침을 놓고 체질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사람들이 그럴 리가요 하면서 허허 했던 거지. 한의사들마저도. 지금 달라진 게 별로 없지, 그지? 근데 달라진 게 없지만 저기 이호준 원장이 와서 이렇게 보면 가끔씩 보면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지. 5대1과 4대2의 연결 방법이나 병의 상중하에 따른 어떤 문제, 좌병과 우병의 체질적인 특징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물론 상중하초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걸 예를 들면 한의학에서 상초에 있으니까 내장 질환을 치료하는 거야. 뭐 간, 심, 비폐신 하지만 여기가 아프니까 상초에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는 개념은 한의학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허리 문제를 치료하고 다리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초에 있는 근골격계를 자극하겠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거기서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더 인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최원장님 표현하시는데, 실체적 진실을 더 많이 밝혀낸 방식으로 처방을 구성을 하신 거지. 실체적인 진실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무릎이 아프니까 하초로 가야지 하고 살균방을 하초로 놨는데 안 들으면 뇌내망상이지.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갖는 거지. 그 다음에 5대1과 4대2 이거는 정말 어떤 의학에도 없던 개념이지. 그지? 누가 이걸 생각을 하겠어.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혈위도 그렇고 혈위의 선정, 혈위의 순서, 뭐 장부 강약의 대소, 사람의 체질의 개수, 모든 걸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컴퓨터를 한 대 어린애한테 갖다 주고 네가 프로그래밍을 한번 짜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판이 몇 개고 그 자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수없이 많은데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그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알고 쓰지만 이 사람은 모르고 막 찾아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초안에는 항상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거를 하셨을까? 약간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하죠. 그래서 권 박사님은 독실한 크리스찬답게 그런 본인의 눈이 멀었고, 그 빛과소금 나중에 미래항공 얘기 보면 나오지. 실제로 눈이 멀어서 이거 지금 4인 가족 아니지 애가 4명인 가장인데 미국에 유학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찔러보다가 이렇게 해서 눈이 나았고 그때부터 찾아서 한의학의 길을 하기 시작했다는, 지금 들어보면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를, 그게 실제 일이거든. 그래서 권 박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권은주 쌤의 어머님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예전에 그런 자리에서 간단히 하신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뻥이 아니라고. 그런 일련의 어떤 사건, 상황, 이걸 찾아낸 본인의 어떤 그 이후의 인생 항로, 암 환자가 침을 놨더니 나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이 상황들을 권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거는 창조신의 뜻이다. 하느님이 나를 이끄신 것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크리스찬이 독실한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치? 그리고 나 역시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야, 그 면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 그냥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그걸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체질적인 치료의 특징은 금양체질의 7번과 금음체질의 7번은 다르다 하는 얘기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처방의 부작용은 효과가 없어도 부작용이다. 다만 한 번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으므로 아까 그런 기준 가지고 생각해본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해볼게. The Soul Constitutional 거기 있다. The Soul Constitutional diagnostic method,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onstitution of functional therapy, is represented by pulse diagnosis to investigate the constitutional pulse formation or inherent sign of each constitution. On a quality pulse diagnosis requires elaborate scale and sampling method with a mechanical device should be developed to facilitate the efficiency of the constitution of functional therapy. It can be well said that the 6 lines of therapeutic formula deal with almost all diseases except for tumor. The 2 cases dealt with Chapter 2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explain in detail the tumor and extensive power of the inflammation formulas, which attack the hotbed of all fatal chronic disease. The effect of the psychoformulas suggests a new theoretical world of autonomic nerves. In other words, the A constitution means full type of egotonias and sympathicotonias, respectively. The theoretical formula of vagotonia cannot treat the rest 3 vagotonias, and the same theory is applied to the sympathicotonias. Therefore, the vegetative
Schema indicates by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al theory means any types of unstable condition which are classified alternatively among a element. The application of the psychopulmonary in a correct classification diagnosis may result in more severe hypotonia or sympathytonia. 그러니까 자, 곤도군이 발표하는 6종의 치료 처방은 종양을 제외한 질병의 거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치명적이고 만성의 난치병들의 온상인 염증계를 공격하는 염증방의 맹렬하고 광범위한 공격력을 전기 방법론에서의 2개 증례로서는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정말 그렇지. 정신방위 효과는 자율신경의 세 국면을 경험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펄체질이란 바로 타종의 부교감신경 긴장형과 타종의 교감신경 긴장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부교감신경 긴장형의 치료 처방으로 나머지 세 부교감신경 긴장형을 치료할 수 없으며 약간 이거 간장공장 공장장을 읽는 느낌인데 교감신경 긴장형의 경우 또 그러하다. 그러므로 체질침 치료가 지적하는 자율신경 불안정 vegetative stigmate 이거는 모르는 단어인데 자율신경 불안정은 팔자택일적으로 분류되는 8종의 불안정 상태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체질 진단으로 정신방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심한 부교감 신경 또는 교감신경의 긴장형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조심해야지. 근데 임상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항상 조심하면서 이걸 이제 기도하면서 임상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볼게. 공동문이 발표하는 6종의 치료 처방. 종양을 제외한 질병의 거의 전혀. 여기서도 권 박사님께서 종양은 아직 우리가 74년도에 언급을 안 하셨지. 네. 그지? 일부 치료 종양이라고 하면, 종양이라고 하면 낭종, 근종, 용종, 육종, 암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낭종은 치료하는 경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고, 암종이나 육종, 근종은 고단 치료의 영역, 74년도에는 밝혀내지 못한. 그리고 암도 이제 일부 암 같은 경우 실제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을 직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임상에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뭐 거의 정말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첨가를 봐서 알겠지만 한의원이라는 하나의 조그마한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의 질병의 어떤 이름을 다 써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최 원장님께서 그걸 이제 쭉 이렇게 임상에서 진료하시면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147종 정도의 임상에서 우리가 만날 법한 질환에 대한 나름의 매뉴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체득하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언제 봐도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했는데 갑자기 저는 뭐가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럼 뭐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치? 안 그러면 예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난치 질환의 온상인 염증계를 공격하는 염증방은 두 예로만은 너무 부족하다. 이거 정말 그래. 이거는 당장 난치병이라면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가 2022년의 한국에서 한의원에서 만날 수 있는 난치병을 양한방에서 난치병이라고 부르는 난치병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쇼그렌, 뭐 SLE, 뭐 이런 건 다 난치병이잖아. 네. 뭐 크론스, 뭐 궤양성 대장염뿐만 아니라 양한방에서 진단이 안 나왔고 환자는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도 만약에 난치라고 본다면 모르겠는데 불편하네요. 나는 왜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 그런 환자들이 사실 가끔씩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이런 권 박사님의 관찰하고 일치하는 거라고 보면 돼. 광범위한 공격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2단계 처방의 가장 큰 장점이 광범위하다는 점이야. 광범위하다. 정신방은 자율신경 치료의 세 국면을 경험하게 한다. 팔체질이란 4개의 부교감 그리고 4개의 교감신경 긴장형 체질.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자율신경 불안정은 각자 마찬가지로 자율신경 불안정이라는 증상이 똑같이 땀이 나고 잠을 못 잔다고 해도 체질별로 치료가 달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잘못 쓰면 심해집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쓰신 거고. 요 관련해서는 또 그런 환자 경험이 하나 있는데 자율신경 실조가 심해지면 땀이 나고 소화가 안 되는 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신을 할 수도 있거든.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주신경성 실신이지. 그지? 부교감신경 9번이 갑자기 띡 끊어지면 이제 갑자기 침치료를 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확 어지러워가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훈침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 저번에 이 원장이 있을 때였나? 최근 한 보름 전인데 환자가 한 명 한번 10번으로 내가 장염정신방을 놓고 일어나자마자 환자가 어지러워서 막 사람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게 침 맞기 전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해서 이거 약간 응급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5분 앉아 계셔보시라고 했는데 안 돼서 다시 진맥을 해서 그럼 이거는 명백히 체질 치료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맥을 봐서 금음체질로 치료를 하고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일어나면서 괜찮다고 그때 차정호 원장이 옆에 있었나 보다. 근데 10번으로 치료하고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진료실에서는 어지럽다는 얘기를 안 했고 그냥 나갔는데
나가서 나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고 해서 앉혀놓고 간호사가 보고를 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맥을 보고 한 10분 정도 괜찮아지는지 보고 그랬는데 금홈체제로 놓고 일어나서 지금 좀 어떠세요 했더니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환자가 나갔어서 10분 정도 후에 괜찮은 거 확인하고 보냈었거든. 그 정신방에 들어간 처방이지, 그지? 자율장기염증과 네. 정신방. 지금 보니까 아마 그게 잘못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아. 자율신경 실조가 일시적으로 확 심하게 왔던 것 같아. 잘못 쓰면.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2단계 치료도 이렇게 잘못 쓰면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 이거 무서워서 침 놓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팔체질 임상에서 우리가 이거 뭐 별거 아닌 침 하나 가지고 어디다가 놓을지 정해서 놓는 이 간단해 보이는 치료가 몸에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모르고 강력하게 놓든 알고 강력하게 놓든 강력하게 들어가는 건 똑같아. 그지?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놓든 그지? 칼을 막 휘두르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마음가짐인데 그런 최 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내가 가정교육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요거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좀 나머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신졸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더 많이 느끼는 점인데 경제적인 요인에 많이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여. 근데 그게 난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지. 근데 이게 주객전도가 된 게 나는 현재 한의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 환자를 치료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려고 환자를 치료한다고? 그럼 주객전도 아니야? 그지? 돈을 벌려고 환자를 치료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면 없는 환자를 꼬셔서 진료를 하게 시키고 없는 한약을 필요한 어떤 필요성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먹이고 없는 능력을 광고하니까 마케팅을 하고 그치? 이렇게 된다고. 그게 너무 만연해 있어서 거기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 돼버려. 너는 뭐 조선시대냐? 약간 이래버린단 말이지. 내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팔체질 임상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고지식하다, 좀 선비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환자의 유익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좀 부차적으로 내려놓고 진료를 해야 실력이 빨리 느는 학문이야. 왜냐면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 정말 날카로워서 잘못하면 비어. 이거에 반대되는 임상은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그런 원장님들 계셨는데 뭐 김오적, 최사물 환자들이 100명이 오면 100명한테 다 오적상 가죠. 네. 그런 다음에 환자들이 오는 횟수를 늘려. 그러면 확률적으로 오적산이 어떤 사람한테 들을 테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치료가 재생산이 확대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임상에서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 뭐 예를 들면 처방을 사상방 나는 뭐만 씁니다. 누가 오든 뭘 줘요. 뭐 진단이 필요한가요? 약간 이런 관점. 시스템이 운영하는 진료? 약간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팔체질 임상은 그 정반대지. 혹은 또 뭐 누구든 공진단은 뭐 병원권은 만병통치고 누가 먹어도 좋고 뭐 젊으면 젊은 대로 좋고 늙으면 늙은 대로 좋고 이런 임상들이 있거든. 근데 팔체질 임상을 한다면 그런 마인드는 많이 버리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환자를 가장 적게 비용을 들이고 적게 오게 하고 빨리 낫게 해줄 것인가 를 항상 고민하면서 임상을 하지 않으면 임상이 좀 무뎌져.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때로는 그게 우리는 정말 이거 홈런 쳤는데 어디서도 안 낫는 거 우리가 치료해서 정말 이거 누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환자는 심드렁하게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와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거 일반 한의원 갔으면 삥삥 돌다가 몇백만 원 털어먹고 왔을 법한 사람인데 몇 번 나가지고 좋아지는 거를 환자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관찰하다 보면 참관을 하고 내가 이게 그 지도 같은 거 해두다 보면 가끔씩 우리 누구 원장 홈런 쳤는데 관객이 없다면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항상 아쉬움이 안 생긴다면 거짓말인데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처방의 날카로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매우 조심해서 정교하게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임상을 해야 돼.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임상을 해서 내가 그 면에서 성장이 되면 그걸 환자들이 알아보고 어딘가 모르게 그게 정말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든 얼굴 표정에서 느껴지든 톤에서 느껴지든 치료의 효과로 느껴지든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저 원장님은 믿을만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더 주고 치료가 잘 안 되더라도 올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그럼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러면 아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팬이 됐네 마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그럼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내가 의도적으로 좀 버려야 된다고 표현했던 그런 경제적인 유인에 대한 아쉬움은 충분히 채워지고 남는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화재질 임상은 아무튼 굉장히 날카롭고 조심하면서 치료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니 뭐 어차피 체질은 8개니까 토음은 빼고 7분의 1 그냥 뭐 7명 진료하면 1명은 맞겠지. 그리고 저 토양 목양 금이 많다며 그럼 뭐 아니 뭐 한 5분의 1은 맞겠지. 뭐 해봐야 척추방 이거 왜 해봐야 6개잖아. 척추방 저 뭐야 장기염증방 구기염증방 아니 뭐 그러면 뭐 잠못 잔다니까 그냥 간치료 해주고 뭐. 아프다니까 척추방 놓고 뭐 그럼 대충 뭐 나갈 사람 낳고 안 나갈 사람 안 낳고 그럼 또 오면 또 놓는 거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길로 쭉 가면 어느 순간 내 임상이 무뎌져 있고 반면에 아주 그런 처방 하나하나를 환자랑 이야기를 나누든지 뭐 어떤 의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문제니까 이 처방으로 해결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가설을 세우고 치료를 해서 그게 치료가 탁탁탁 되기 시작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력이 쫙쫙쫙 늘어나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말 어제 같은 막 진짜 나 좀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들 백 몇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가 전부 다 끝내주게 치료는 못 해줄지언정 적어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원장 선생님한테 오면 적어도 다른 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료를 경험할 수 있음. 그게 치료 효과든 적어도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으면 그런 어떤 인상이라도 적어도 치료 기회라도 내가 제공을 한번 해줄 용의가 있다. 이 원장한테 오면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내가 오늘은 뭐 매출을 얼마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오고 최대한 빨리 낫도록 이 사람한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이걸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 날카로운 칼이 환자를 배게 하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료를 하는 습관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임상이 빨리 늘어. 굉장히 역설적이지, 그지? 이거 그런 그러니까 정말 나는 월천대사가 되겠어. 월천대사라고 해서 부르대. 월천만을 보는 사람. 월천대사. 월천대사라고 부르더라. 근데 뭐 한의원 임상 제대로 하면 사실 월천대사는 이제 이게 뭐 애기 수준인데, 근데 나는 월천대사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월천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환자를 몇 명 봐야 되니까 너는 2번 와도 되는데 4번 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거꾸로 4번 올 사람을 2번 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와도 나으려면 내가 뭘 얘기해줘야 이 사람이 안 와도 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임상에서. 그래서 자꾸 환자의 습관, 음식, 뭐 하다못해 목욕 운동 습관, 나 이제 걷는 것도 얘기하잖아. 걷는 거 이렇게 걸으라고, 그래? 이제 그런 모든 면에서 진료의 모든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 더라도 빨리 내 날카로운 칼을 조금만 휘둘러도 나을 것인가. 이걸 꼭 좀 명심하고 임상을 시작을 하면 좋겠어.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가까워진다. 이거를 꼭 좀 이해하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을 텐데